주간 뉴스 중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너무 더웠어요. 네. 너무 덥고 비도 너무 무섭게 오고. 그렇죠. 우리 장규석 기자가 기후 얘기를 하신다고요. 네. 뭐 기후 얘기부터 먼저 갑니까? 네네. 네. 이제 뭐 장마철에 들어섰고, 네, 또 이제 비가 오나 보다 싶었는데 또 계속 덥고, 비가 오는 건가? 근데 또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고. 네. 그래서 좀 되게 좀 요즘 폭염, 폭우가 번갈아서 온다. 이런 좀 특이한 패턴들이 지금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엘니뇨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네. 네, 우리 작은 예수님. 네, 엘니뇨. 요즘 엘니뇨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면서 올해 진짜 기록적인 폭염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지난 3일에 지구 평균 기온이 17.01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상 가장 더웠던 날이에요. 예. 지구 역사상이요? 예. 이게 원래 이제 2016년 8월에 네. 최고치가 16.92도였는데 이번에 그 17도를 넘었습니다. 예. 이 지구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가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고 이번에 또 엘니뇨까지 이제 겹치면서 네. 이제 지구는 엄청 뜨거워졌다. 그렇네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난 3일에 월요일에 우리나라도 서울 기온이 이제 35도 정도까지 올라서 엄청 네. 더웠고. 근데 이제 장마가 왔다고는 하는데 3일 날은 폭염이다가 4일 날에는 비가 또 갑자기 확 쏟아졌다가 예. 또 5일 비가 좀 더 오다가 6일에는 또 다시 30도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예,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폭염 폭우 이렇게 오고 있고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석 달 내내 사실 가뭄이었어요. 네. 네, 제한급수 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지난달 25일에서 30일 요 닷새 거의 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1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416mm가 어느 정도냐면 네.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전남의 총 광수량이 205mm였어요. 근데 이게 닷새 만에 네, 그 두 배의 일주일도 안 된 수치로. 기간에 네. 거의 두 배가 온 거예요. 두 배가. 네. 네. 그래가지고 그 광주 시민들이 이제 광주 시민들 수돗물 취소하는 데가 동복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 동복댐이 있는데 이게 저수율이 18%까지 떨어졌다가 예. 그래서 이거 큰일 난다. 제한급수해야 된다. 뭐 지금 물이 없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일주일 만에 지금은 이 저수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홍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 네. 불과 닷새 만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변동폭이 심한 거죠. 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산 경남 쪽에도 지금 이번 주에 폭우가 계속 왔고요. 네. 네. 그 반면에 이제 중부지방은 계속 폭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가 이제 오다 말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전형적인 장마 현상하고도 좀 거리가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장마 전선은 저희들이 그 이제 잘 배워서 알잖아요. 북태평양 고기압과 그 오호츠크의 기단이 내려와가지고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전선이 형성돼서 비가 오르락 내리락 네. 한다. 이 기단의 힘에 따라서 이제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 공주대학교 대기학과 장은철 교수팀이 기상청에다가 그 용역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 일단 남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이 있는 게 맞다. 근데 실제로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고라기보다는 네. 여기저기 이제 큰 규모, 중간 규모의 저기압들이 이제 발생해서 그거랑 부딪혀서 생기는 이제 그 폭우 현상이 이제 많이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네. 장마 패턴이랑 좀 다른 장마 거네요. 패턴은 좀 잘못 알고 있었다. 약간 이런 거죠. 네, 네.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저기 지점들이 생겨나는 거죠. 띠가 아니고 이제 그렇죠. 이제 저기압들이 오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충돌하면서 이제 갑자기 쫙 내렸다가 이게 저기압이 소멸되면서 다시 고기압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또 예, 다 다른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그 저희 뭐 동남아 아주 예전에 여행 가게 되면 뭐 스콜 내린다 뭐 이런 것처럼 저희 기후 자체가 좀 변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건가요? 네네.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요게 왜 그러냐 네네. 일단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저기압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짧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의 이 비가 왔다가 다시 이제 폭염이 왔다 이런 패턴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네네. 특히나 이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아열대 지역에서 끌고 오는 수증기량이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해수면 온도가 상승을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비가 오면 더 많이 오는 현상이 나타났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장마라는 용어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이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제 스콜 아니냐 이거는 이제 장마가 아니고 스콜이다. 우기로 바꾸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기상청 주최로 한국기상학회 특별분과가 열렸는데
거기서 장마의 용어를 재정립해야 되냐 마냐 이걸 갖고 이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왜 그랬냐면 8월에 가을 장마라고 해가지고 2차 장마가 왔었습니다. 8월에 예. 비 피해도 엄청 이게 많았잖아요. 피해가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마의 개념이 아니잖아. 이렇게 돼서 장마란 용어를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장마가 끝났습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이제 여름을 즐기는 그쵸. 그런 시즌이 오는 네네.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마 끝났다고 하면 이제 비 안 오겠네 하고 이게 경각심이 떨어지니까 이제 장마란 말을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 우기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기라고 하면 보통 아열대 지방의 우기를 많이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고 네. 동남아나 이쪽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엄청나게 그 소낙성으로 비가 확 내리는 그 스콜 같은 네. 이런 것들을 또 연상시키잖아요. 수시로 네. 오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우기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게 근데 아열대 지방의 우기는 그 해양에서 바로 그 수증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은 거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기의 특성이 약간 아열대하고는 많이 달라서 아열대 지방에서 쓰는 이 우기라는 용어를 쓰면 이것도 좀 혼란스럽지 않겠냐 이런 네네.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일단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네. 긴장을 계속 네.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 이게 네네. 있고 해수면 온도가 네. 좀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이게 8월이든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장마가 지난 시기든 그 전이든지 관계없이 뭔가 이렇게 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그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게다가 이 올해는 엘니뇨 현상이 이제 아주 심하게 나타날 거다 이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날씨 변동폭은 훨씬 커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과 폭우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그러면서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엄청 덥고 이런 이제 대단히 좀 드라마틱한 어떤 기상 이변 같은 게 올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담배꽁초가 지금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담배꽁초 예. 얘기죠? 빗물바지 네. 뭐 이런 네. 건가요? 그 담배꽁초를 길에 이렇게 버리잖아요. 네네. 예. 보통 그냥 피고 버리고 이렇게 되는.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작이 좀 이렇게 근데 너무 부정확할 자연스러우신데. 수가 있어요. 근데 꽁초를 또 얼마나 또 멋있게 이렇게 탁 튕겨 보내냐 이런 것도 한때는 또 네. 어린 마음에 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꽁초를 버리는 건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딱 던졌는데 불씨가 남아 있어서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나는 그쵸. 거. 예, 이런 경우는 저희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침수 피해랑도 연관이 됩니다. 어떤 점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이게 보도차도 분리되는데 보면 이렇게 빗물바지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예, 여기 구멍 보면은 뽕뽕뽕 뚫리고. 예, 구멍이 이렇게 그 금속으로 격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금속재로 돼서 빗물이 오면은 거기로 물이 흘러들어서 그쵸. 도로가 잠기지 않게 해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수관으로 물이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사실 여기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까지 버리기 귀찮아서. 지나가다 네. 보면은 딱 보면 보이잖아요. 네. 담배꽁초. 네. 요즘은 또 예전하고 다르게 길에 쓰레기통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네네.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있긴 있어요. 있는데 많이 만들어야 되냐 그건 아닌데 아무튼 지금 버리기가 애매하니까 근데 길에다 그냥 버리기는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안 보이게 이렇게 슉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빗물바지에 담배꽁초가 많이 쌓이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좀 그 안 보이게 버리면 좀 마음의 부담도 좀 덜하잖아요. 그래도 근데 나름, 사실 이게 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꽁초가 이 빗물 우수관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게다가 이제 이게 빗물바지 안에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는 것 말고도 담배꽁초 자체 물에 떠요. 네. 그러니까 비가 좀 많이 오면 길바닥에 버려놓은 것들도 쓸려 나가서 빗물바지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는 데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네네. 담배꽁초 같은 이 쓰레기가 빗물바지 안에 이렇게 고여 있으면 폭우가 오면은 역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역류까지 이게 우수관이 막혀가지고 네. 막혀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침수를 3배 더 빠르게 만든다. 세 배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예. 이거 되게 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네.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실제로 작년에 그 왜 저기 폭우 왔을 때 한 시민이 왜 낙엽하고 막 담배꽁초 막 이렇게 빗물바지에서 걷어내가지고 예. 침수 위험을 피했다 해서 뭐 의인이다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만큼 이제 이 낙엽이나 담배꽁초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2020년에 연구 용역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담배꽁초 관리 체계 마련 연구 용역 보고서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하루 평균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1246만 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생산량의 7.25%. 국내에 하루에 버려지는 게 1,200만 개가 넘는다고. 예, 1200만 갭에 달한다. 인구 그다음에 4분의 이 가운데 빗물바지로 들어가서 우수관을 통해서 이제 바다까지 가는 네. 담배꽁초가 하루에 최소 45만 갭에서 많게는 231만 갭이가 된다. 이런 추산을 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딘가 쌓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빗물바지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쓸려 내려가서. 예. 그리고 이제 이 폭우가 오면 침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이 침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보고서에 보면 이 빗물바지는 결국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담배꽁초에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 네. 그다음에 이 필터에 녹아 있는 유해 물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아. 이 보고서가 연구를 해서 추산하는 걸 보면 네. 담배꽁초를 버려가지고 빗물바지에서 이게 녹아가지고 해양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이 하루에 최대 0.7톤, 700kg 정도잖아요. 네. 700kg이면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하루에 네. 그게 흘러 들어간다.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이 나오는데 필터에서 이게 담배를 빨면은 그 담배에 있는 유해 물질이 필터 안에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니코틴하고 벤젠이 검출이 되더라. 아. 그 담배꽁초 녹인 물에서. 네,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독 물질이 또 물에 녹아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내놨습니다. 이게 담배꽁초가 미관을 해친다 이 문제가 보기 아니라 싫고 막 누렇고 막 이런 네.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우리 생명을 네. 위협할 수도 있고 해양 오염에도 영향을 미치는 해양 거예요. 오염에 침수 위험에 이게 화재 사실 위험에. 금연구역을 처음에 설정했을 네. 때는 이제 공중보건 다른 사람들한테 간접흡연 피해 주지 말아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관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고 그다음에 그 흡연을 할 수 있는 박스 같은 걸 따로 설치하게끔 해서 거기에만 버려라 하신 이런 취지로 만든 건데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시민 의식이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거길 따라주시면 제일 좋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담배 피우시는 분들 대다수가 그걸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부가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거를 생각하면 뭐 쓰레기통을 좀 뭐 내키지는 않겠지만 그래 다시 한번 좀 재설치를 한다든가 뭐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책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시가 네. 이제 별의별 대책을 다 지금 고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가 담배꽁초와의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과태료입니다. 아. 네, 지금 현재는 무단 투기라면 5만 원이거든요. 요거를 20만 원까지 올리겠다. 야. 한 번 버리면 걸리면 그냥 한 번 걸리면 10만 원. 근데 두 번째 걸리면 15만 원, 세 번 걸리면 20만 원 부과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담배꽁초를 이렇게 모아오면 돈을 준다. 오. 네. 이제 수거 보상제인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용산하고 성동구에서 지난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200g 이상 모으면 그람당 2~30만 원씩 보상금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20원에서 30원씩. 네. 열심히 뭐. 저 순간 2~30만 원이라고 원이고 그람당 20원에서 30원씩 네네. 보상금을 준다. 근데 이거를 내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요걸 지금 검토 중이에요. 200g이면 그러니까 최하 6,000원 정도부터 준다는 얘기인 거네요. 한번 그러겠네요. 네.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아마 상한선이 있을 거예요. 보통 한 3만 원 이상은 못 받게 아마 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한 끼 값 정도. 네네. 요즘 식사 한 끼 3만 원인가요? 아니 네. 만 원, 그러니까 네. 만 원에서 이제 3만 원 사이 네. 둘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둘이 먹어야 당장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시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담배값 디자인을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담배값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재떨이를 같이 일체형으로 만들어달라. 담배값에. 네. 네. 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시가랩이라고 하는데 네. 그 담배꽁초를 이 종이 같은 거예요. 네. 종이가 한 20개가 들어있어요. 시가랩 안에. 그러면 이 시가랩을 담배값에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이제 시가랩을 언제나 쓸 수 있잖아요. 네. 담배 한 개를 피고 나면 시가랩에서 종이를 꺼냅니다. 종이를 꺼내서 그쪽 꽁초를 이렇게 말아요. 말을 말면 담배 모양이 됩니다. 네. 담배 모양이 되면 그거를 다시 담배값에 넣는 거예요. 길에다 버리지 말고. 길에다 버리지 말고 내 담배값에 뺀 자리에 다시 껴라. 그렇지. 뺀 자리에 다시 끼는 거예요. 다시 낄 수 있도록 모양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담배도 안 피는데 이거 시가랩 찾아본다고 고생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시가랩을 아예 담배값에 붙여가지고 팔아라. 이 서울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 담배 사업법에 법령을 조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항을 신설해야 되니까 기획재정부에다가
정부 입법으로 해가지고 범정 초항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서울시에다가 서울시가 이제 기재부에 제안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하려고 검토 중이고. 그다음에 한 개 더 있는 게 이제 건강 위험 문구가 있잖아요. 담배. 네. 담배 피면 뭐 어디가 안 좋고 뭐 폐암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침수도 유발하고 해양 오염도 올 수 있다. 이 내용을 좀 같이 좀 넣자. 넣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요 문구는 요거는 법 조항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 개정. 네, 법 조항을 개정해야 돼서 신설하거나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든 해서 좀 담배값에다 뭘 좀 해달라. 아니 그 건강 해친다라는 그 문구 밑에 아예 대놓고 쓰레기통에 버려라. 뭐 이런 꼭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넣는 그러니까 것도 그런 좋을 것 조항을 같아요. 넣으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어쨌든 거예요. 이제 국회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뭐 정부가 입법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회 입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법안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서울시는 일단 뭐 지자체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에다 이제 건의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아무리 해봐야 시민의식이 일단.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네. 시민의식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버리면 이거 해양 오염에 그다음에 침수 위험도 올 수 있다. 이런 부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좀 자기가 갖고 있다가 모아서 좀 버리는. 좀 심각하게 옆집 물에 잠길 수 있다. 뭐 이런 거. 니네 집 우리 집도 잠길 수 있다. 뭐 이런 거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까 빗물바지에 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청취자분들도 쓰레기통에 아까 무단투기 뭐 과태료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 의식이 없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거기에 버리는 것도 무단투기 하나라는 거 좀 기억을 하고 이게 단순히 뭐 미관상 뭐 환경 이런 게 아니라 침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쓰레기통에 잘못 버리면 불나요. 빗물바지 디자인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빗물바지를 그래서 덮개를 되게 그 구멍을 촘촘하게 해가지고 그 덮개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태양광을 받아서 그 평소에는 열려 있다가 비가 오면 닫히게 전동식으로 만들자 뭐 이런 제안들도 많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이 좀 적다. 이런 고장 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좀 담배값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가장 빠른 방법은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그게 거 근데 아닐까. 가장 늦은 방법이어서 사실 오래 걸릴 시간이 완벽하지만 가장 오래 걸리는.